취업백서 취중잡담 23회 2부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 어떠한 책을 소개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말똥말똥하고 이쁜 눈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네? EPD가 꼭 타고 싶은 그런 차에 관련된 책인 줄 알았더니 그 차에 관련된 책은 아니고 네, 책의 제목이 네. 부의 추월차선. 부가 이 리치, 부자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예. 오늘 아침에 누가 저한테 오늘따라 너 얼굴이 되게 부해 보인다고 그랬는데 얼굴이 부어서 부해 보인다고 하더니만 나 진짜 오늘 무슨 날이네. 그러게. 아무튼 뭐 EPD는 성격이 급해서 뭐 네. 차만 타면 추월 차선만 탈 것 같은데. 차를 타면 전 무조건 자요. 아, 운전 안 해요? 운전면허증 취소됐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아무튼 예. 보통 이제 성격 급하신 분들이 차를 몰기 시작하면 추월 차선 쪽으로만 달리시죠. 근데 추월 차선만 달리면 양반이에요. 칼치기라고 하죠. 그 지그재기로 이렇게 네, 그렇죠. 제끼고 있는 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예. 아무튼 이 책에서는 부에도 서행 차선이 있고 일반 차선도 있고 추월 차선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뭐 서행 차선이나 일반 차선이 아닌 추월 차선을 타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를 누릴 수 있다. 이거를 강조하는 책인데요. 서행 차선을 타야 된다. 추월 차선을 타야 된다. 서행 차선을 타면 안 된다. 네, 알겠어요. 이거 자르고 갈게요. 아무튼 이 책의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정한 부를 얻는 방법. 하긴 부자들은 얘기해주지 않지. 그쵸. 이 책에서 읽어보면 다들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축을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쿠폰도 열심히 모아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부자가 얼마나 있느냐? 네. 이 사람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고 그래요? 부자가 되더라도 60, 70 그런 나이가 돼서야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부자가 될 수 있네요. 아니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돼야지만 네.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추월 차선을 타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30대 후반, 40대 초반에도 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쓴 MJ 드마코. 이름이 좀 어렵네. 예, 이거 어디 출신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분은 실제로 30대 때 자수성가해서 백만장자 사업가가 됐대요. 이 사람이 했던 사업은 차량 예약 서비스. 근데 이건 전 처음 들어보는데 리모스콤이란 회사입니다. 예, 혹시 들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봐요. 아니, 아는 척 해가지고 나는 아는 줄 알았지. 아무튼 이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30대 후반에 엄청난 부를 획득을 하고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이 부자 동네잖아요. 네. 여기에 살면서 자동차, 여행, 그다음에 글쓰기, 뭐 람보르기니 동호회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답답해서 자기의 노하우를 책을 통해서 강연도 하신대요.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다 보니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저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책도 쓰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얘기 중에 이분이 책에서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이거예요. 이틀이 자유를 위해 당신은 닷새 동안 노예 생활을 감내하고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보통 주 5일 근무제를 하죠. 네. 그거 이틀 쉬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예? 근데 이틀을 쉬기 위해 5일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직장인이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잘 모르시네 이분이. 월화수목 금금. 그렇죠. 금이 된 지 언젠데. 이분은 이제 미국의 사례니까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 이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 뒤에도 그 얘기를 해요. 7대 0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월화수목
금금이 되는 거죠. 7일 동안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이분의 얘기는 일단 7대 0의 삶을 살더라도 그게 짧은 기간에 30대 때 네. 끝내서 30대 후반에 원하는 만큼의 부를 쌓고 은퇴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질러봐라. 그렇죠. 네. 그래서 30대 때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노하우.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책의 내용에 앞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끝까지 읽어봐야지 나와요. 한 3분의 2 넘어가니까 이제 슬슬 노하우를 공개하기 시작하시는데 이분의 얘기의 핵심은 겁니다. 창업을 해라. 직장 생활을 하거나 저축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재테크를 아무리 많이 해봤자 절대 젊은 시절에 부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럼 기승전 창업. 그렇죠. 이분의 얘기하는 거는 자기처럼 창업을 해야 부의 추월차선을 탈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의 책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추월차선은 한마디로 사업을 해서 매달 충분한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올 수 있게 하면 그냥 생각해봐도 이건 진짜 부의 추월차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어렵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네. 하루에 8시간씩 열심히 일하다 보면 결국 사장이 돼서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게 된대요. 제가 창업을 하고 나서요. 네. 휴가도 없고. 그렇죠. 저 진짜 월화수목 금 토요일날 쉬고 일요일날 일하고. 그래도 이 현금 흐름을 자동으로 돈 들어오는 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분이 강조하는 거는 사람이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어야 돈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사람이 접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한 제조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인터넷이란. 이분은 이 창업 예찬을 하시면서 재미난 사례도 들었는데요. 네. 좀 멀리 갑니다. 이집트. 그래요? 파라오 시대. 이분의 얘기, 이분이 들었던 사례를 보면 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파라오가 조카가 2명 있었나 봐요. 네. 추마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주르라는 조카가 있었나 봐요. 둘한테 피라미드를 만들어라. 가장 먼저 만드는 사람한테 파라오 자리를 물려주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겁내 큰 그치. 우리가 사진으로만 본 그 피라미드를 만들어라. 네. 했는데 일단 그 두 조카 중에 한 명인 아주르는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괴짜라고 해야 되나? 무대뽀 스타일이에요. 일단 얘기를 듣자마자 달려간 거예요. 파라오의 피라미드를 만들 때를 달려가서 네. 돌 깎고 혼자서 막 돌을 날르고 네. 무조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추마라는 애는 일단 그 파라오 만들 때 근처에 천막을 하나 치더니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 한 달 동안 아주르가 돌을 쌓고 뭐 하고 하더라도 추마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 안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주르가 가봤죠. 네. 얘 도대체 뭐 하고 있나 했더니 종이에 그때는 종이가 아니라 파피루스였겠죠. 네. 거기다가 뭐 열심히 막 뭘 써요.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르는 추마한테 너 그러다가 파라오한테 나를 모욕했다 뭐 이런 식의 경고를 듣고 너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너 도대체 빨리 시작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냐. 근데 추마는 그 소리 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네. 1년이 지나니까 추마가 갑자기 뭘 하나 들고 나타나. 네. 8m짜리 뭔 기계야. 뭐겠어요. 포크레인.
포크레인 비슷한 거중기 비슷한 거를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르는 1년 동안 자기가 깎은 돌을 열심히 자기 힘을 써가면서 이렇게 날랐는데 추마는 이제 거중기로 턱 집어서 턱 옮기고 턱 집어서 턱 옮기고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아주르는 기초를 쌓는 데만 1년이 걸렸는데 추마는 기초를 쌓는데 겨우 일주일밖에 안 걸렸대.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라미드를 다 건설하는데 얘는 5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추마는. 아주르는 그 추마가 쌓는 거를 보면서 빨리 쫓아가야지 하다가 결국은 이게 단이 있나 봐요. 단을 한 3개 정도 남겨놓고 심장마비로 죽었대. 열받아서. 우라통 터져서? 우라통 터져서. 자기는 생 노가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재테크나 뭐 이런 거 월급만 잘 아껴도 저축만 잘해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아주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부가 쌓이겠지. 아주르처럼 몸으로 열심히 밀어붙이면 피라미드가 완성되겠지. 이러면 나중에 60, 70 돼서 부자가 됐는데 심장마비로 확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추마처럼 뭔가 제대로 된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부의 추월 차선을 탈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5년 안에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니까. 추마도 나이가 몇 살인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30대 전에 피라미드 만들고 파라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부의 추월 차선을 제대로 타면 30대 후반에 화려한 은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려운 일이니까.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이집트 사건을 이집트 사례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 읽었던 책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세계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랑 미군이랑 맞붙었잖아요. 네. 근데 일본군이 미군한테 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군사력? 군사력도 있었지만 아까 얘기했던 핵폭탄. 아니, 본인이 얘기했잖아. 불도저. 미군은 그걸 가지고 있어서 어차피 태평양 지대에는 섬들이 많고 비행기가 갈 수 있는 항로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곳을 점령하면 거기에 비행장을 건설을 해야 돼요. 근데 일본 애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까 얘기했던 아주르처럼 사람을 동원해서 비행장을 파는 거야. 근데 미군 애들은 그렇게 안 하고 뭐 건설할 위치가 오면 불도저를 하나 갖다 놓고 그걸 확 밀어버리는 거야. 나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네요. 공병대의 차이가 있네. 그렇죠. 미군은 돈이 많으니까 활주로를 중장비로 그렇지. 다 중장비로 이렇게 샥샥샥샥 만드는데 일본군은 생 노가다로 꽃갱이질하고 그러니까. 삽질하고 비행장 하나 건설하는데 10배 이상의 시간의 차이가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이길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 말은 되네요. 예, 이국명이라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 진짜 이국명이에요, 저자가? 저자가 아니라 역사학자가. 역사학자가? 아무튼 그만 얘기하시고요, 그거를. 예.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MJ 드마코란 분은 아까 이 PD가 얘기했던 것처럼 힘드니까 그거 과연 가능하겠어?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창업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유치원에 가서 노래를 잘할 줄 아는 사람 하면 유치원생들이 어떻게 할까요? 손 안 들어요. 제어. 아니야. 모두 손들어. 근데 실제로 시켜보면 제대로 노래 부르는 애가 아무도 없어. 그렇겠죠. 근데 본인은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어른들이 모여있는 모임에 가서 노래 잘하는 사람 하면 손 들까요? 아예 고개 숙이죠. 눈 안 마주치지. 거의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도 어른의 감정이 아니라 어린이의 감정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다가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예전에 우리 그 추운 날, 저기 고대 가가지고 들었던 그 말콤 글래드의 독선이 성공의 비법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남들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무조건 추진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다. 말콤 글래드 얘기했는데 이 MJ 드마코도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창업에 대한 한번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어떤 아이템이 있는가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 다른 얘기들도 있어요. 실행은 승자와 패자를 아이디어로부터 분리시키는 훌륭한 도구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아이디어는 많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진짜 과연 되겠어? 이거 힘들 거야. 남들도 다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하고 실행을 해야 승자가 될 수 있다. 그걸 강조한 내용이고요. 이 비슷한 내용이 또 있어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사람은 아이디어의 주인이 아니다.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한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책에서 또 강조하는 거는 이 사업을 했었을 때 고객들이 불평은 당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세상의 속삭임이다. 이런 조언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의 추월차선 이 책을 탐독하시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를 어떻게 실행해 볼까 그 생각까지 열심히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이 PD. 자, 다음. 네, 다음 코너는 시사용어 시간입니다. 네. 시사용어 제가 뭘 할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이 점심시간에 이제 모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다들 의견이 뭐냐면 12시부터 1시는 어느 음식점을 가도 예약이 안 되는 데는 힘들다. 들어가기가. 그래서 우리는 아예 2시 이후에 가자. 그래서 우리 그 모임, 가족 모임이 한 10몇 명이 되니까 2시 이후에 간 거예요. 근데도 자리가 없어. 당연히 웨이팅이죠.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기다리나. 그걸 몰랐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신문을 읽다 보니까 그 이유를 발견했어. 그게 뭐냐면, 네. 딘치족. 아세요? 네. 딘치족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저녁 식사를 뜻하는 디너, 점심 식사를 뜻하는 런치. 이 두 개를 합친 거래요. 그래서 오후 시간대 한 끼를 먹는 것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점심이랑 저녁을 합쳐서 한 끼만 먹는 거야. 이러고 살 수 있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 살 수야 있지. 근데 이게 뭐냐면 삼시세끼가 지금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은 모임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 오후 시간에 만나면 애매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늦은 점심, 이른 저녁 겸 해가지고 이제 먹으면 이제 저녁에는 이제 시간이 뭐 식기 배가 별로 안 고프니까 간단하게 뭐 야쿠르트라든지 뭐 이런 걸로 때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PD가 얘기한 것처럼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나 혼자 산다. 그런 가구들이 늘어나니까 이런 딘치족 문화가 많이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 신문 제목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젠 브런치보다 딘치족. 애매한 오후엔 웰빙식을. 하루에 2끼만 점심 플러스 저녁 딘치족 증가.
옷차림도 가볍게 딘치족 스타일링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옷차림 왜 이 얘기가 나오나 봤더니 어차피 다이어트를 하려면 적게 먹어야 되잖아요.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혼자 사는 여성들이 딘치족에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6시 이후에는 절대 안 먹어야 다이어트에 도움된다 얘기를 하니까 아예 저녁을 먹지 말자 뭐 이런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아침과 점심을 정말 라이트하게 먹어요. 그러니까 아침과 점심이 브런치잖아. 아니요. 아침도 점심도 전 먹거든요. 되게 가볍게 먹어요. 아휴. 왜냐면 저녁은 술을 먹어야 되니까. 아침부터 무겁게 먹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 먹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기야 있더라. 네. 저 한창 고기 먹을 때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서 먹었어요. 잘하셨어요. 네, 어쨌든. 아무튼 이런 딘치족들이 많이 확산되니까 늘어나고 있으니까 딘치 마케팅이라는 것도 나왔나 봐요. 요즘 뭐 파리그라스랑 같은 뭐 SPC 그룹 같은 경우에서는 브런치 메뉴가 있었는데 그거를 시간대를 옮겨서 딘치족들을 위해서 오후 6시까지 판매하는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CJ 푸드빌의 뭐 빕스나 계절밥상 뭐 이랜드 계열의 애슐리라는 데가 있대요.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자연별곡 이런 데도 원래는 뭐 2시에서 5시는 보통 그렇잖아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붙여놓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딘치족들을 손님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님들을 위한 메뉴도 따로 개발하는 데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딘치족 문화를 이렇게 따져보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언제부터 일일 하루 3끼를 먹었을까요? 그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있었는데 그러니까 삼시세끼를 챙겨 먹은 게 그건 뭐 100년이 안 된 거라고 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삼시세끼 그러니까 보통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는 거는 진짜 근대에 일어난 일이고요. 근데 원래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그 동아시아, 중국과 우리나라는 그게 조금 더 빨랐다고 그러더라고요. 14세기 전후부터 점심 식사를 먹었대요. 그러니까 삼시세끼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유럽은 16세기, 일본 가장 미개하죠. 여기는 20세기에 들어서 삼시세끼를 먹기 시작했대. 그렇군요. 중국이 먹었으니까 우리나라는 사대부이기 때문에 따라 먹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헌을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는 원래 정심이란 것은 없었고 이제 농부가 가장 많았을 테니까 농부들이 일하다 먹는 새참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심 형태로 발전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14세기 이후부터는 정심도 먹고 새참도 먹고 뭐 농부들은 뭐 하루 5끼도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먹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중국의 영향 때문이 아니었군요. 아예 중국이랑 한국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14세기니까 조선 고려 뭐 요때니까 요때가 그 당시에 그 전 세계 경제력을 분석해 보면 동아시아가 세계 최고였죠. 가장 잘 사는 나라였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게 가장 풍부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TVN에 요즘 가장 뜨고 있는 그치 삼시세끼 요즘 어촌편인가? 네, 완전 재밌더라고요. 네. 본 적은 없어서 예전에 농촌편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어촌편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는 거기 누구죠? 나온 친구가 저기 유해진이랑 차승원. 차승원이 그렇게 요리 잘하는 걸 난 몰랐어요. 뭐 그 저기 저번 주에 했던 게 무슨 물고기를 잡아서 그 탕수육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뿌려가지고 먹더라고요. 저번 주였나 저저번 주였나. 그런 요리를 드셔본 적이 없으시구나. 아니 그걸 만들 줄은 모르지. 만들 줄 알아요? 네. 탕수육 못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삼시세끼를 보면 진짜 하루에 3끼 먹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죠. 그렇죠. 아침 먹고 설거지 끝나면 점심 준비해야 되고 점심 먹고
잠깐 쉬려고 하면 이제 저녁 준비에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럼요. 이서진이 그래서 맨날 투덜거렸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네. 저는 군대에서도 취사병이 제일 힘든 보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네. 밥 지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삼시세끼를 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딘치족들도 네.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는지 소셜 다이닝이란 서비스들도 많이 확산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자. 근데 혼자서 먹으면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셜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가장 맛있는 맛집, 카페 이런 데에서 만나가지고 즐겁게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예전에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런 문화가 있었대요. 심포지온 이런 게 식사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이런 건데 이 소셜 다이닝 서비스들이 요즘 그거를 본따서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셜 다이닝 업체 보면 요즘 집밥이라고 이게 가장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런 서비스도 있고 톡파티, 위주돔, 그다음에 온 오프 믹스 이런 업체들 한 10여 개가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산다 이런 1인 가구들은 이런 데 가입하셔가지고 가끔가다 한 끼는 좀 제대로 드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니까 우리나라의 식사 문화도 많은 부분이 바뀌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는 옛날에 밥 먹을 때는 닥치고 쩝쩝 소리 안 나고 그쵸. 묵묵히 밥만 먹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혼났죠. 밥 남기면은 막 혼나고 막. 근데 요즘은 또 즐겁게 밥을 먹고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쩝쩝쩝쩝 거리기도 하고 쩝쩝거리는 건 안 되지. 네, 그렇게 좀 재미있고 신나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가만히 묵묵히 밥을 먹어야 그게 살로 간다. 근데 요즘은 살로 가면 절대 안 되잖아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얘기를 많이 나눠야 이 에너지 소모도 많이 되고 칼로리 소모도 많이 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먹으면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면 살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먹는 게 가장 살찔 확률이 높대요. 그리고 치매도 걸린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딘치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요. 저는 이 식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될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시세끼 밥만 챙기는 게 아니라 배에 들어가는 것만, 위장에 들어가는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머리에 넣는 것도 챙기셔야죠. 하루에 5분 이상, 10분 이상 책을 읽거나 또 저희 취중잡담 팟캐스트를 열심히 들으면서 지식을 습득하시거나 이것도 끊임없이 하셔야, 규칙적으로 하셔야 몸이 살찌면 안 되는구나. 머리에 살을 찌어야죠. 머리에 네. 살이 찔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제 기회가 되면 저희 청취자분들이랑 같이 소셜 다이닝 한번 해볼까요? 그거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우리 둘만 먹는 거 아니야? 쟤 있잖아, 이백. 누나들도 불러올까요? 싫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상으로 취중잡담 발음이 안 돼 오늘따라. 네, 저희 이상으로 취중잡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발전소 IMC 플러스